안녕하세요. 유튜브 하는 트러커 유트러커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날씨는 별로 좋은 날씨가 아니네요. 아침부터 비가 좀 내리고 있고요. 아침에는 바람도 꽤 많이 불었는데 지금 바람은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오너 오퍼레이터와 그 다음에 컴퍼니 드라이버들이 어떤 게 다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오너 오퍼레이터하고 컴퍼니 드라이버 수익면 뭐 이런 거는 따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준비라면 준비인데요, 오너 오퍼레이터를 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뭐 내가 면허증 따자마자 뭐 내가 돈 있으면 바로 살 수도 있겠죠. 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준비 사항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제가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OT 넘버, MC 넘버라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DOT 넘버라는 거는 이 차량 등록번호고요. 그 다음에 MC 넘버라는 거는 차량 운수 사업자 면허번호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그 번호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차량에다가 이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사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DOT나 MC 넘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마냥 뭐 랜드스타라는데 뭐 이런 데 가서 제가 그냥 그 회사에 소속돼 갖고 일을 해버리면 그 회사의 DOT 넘버나 MC 넘버를 쓰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 사업자 등록증만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MC 넘버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어디 가가지고 직접 컨트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이 운수 어떤 어카운트 뭐 이런 거를 따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문제 됐던 게 뭐였냐면은 보험 문제예요. 보험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곳이 동남부기 때문에 이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 보험 에이전트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또 캘리포니아에는 한국 분들도 많지만은 거기는 그 미국 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롱비치 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 트러킹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라든가 기타 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 따른 어떤 제반적인 그 행정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대행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뭐 경쟁이 되니까 가격 면에서도 좀 쌀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워낙 많다 보니 그 중에는 정말 사기꾼 같은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하면서 보험을 들으려고 이쪽 아틀란타에는 없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보험 에이전트를 이제 찾았는데 얘가 되게 친절하게 하고 뭐 즉각 전화 연락해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을 딱 뽑으니까 처음에 견적 나온 거는 한 13,000불이었어요 1년에.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그 포트에서 갖고 나오는 거를 시작을 할 생각을 하고, 뭐 포트나 기차역에서 갖고 나오는 그 컨테이너 작업을 할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애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마냥 저는 이 차가 리스 트럭이기 때문에 그 피지컬 데미지라는 거를 더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든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하다가 보니까 보험료가 25,000불까지 튀어버린 거예요 1년에. 근데 일은 시작하기로 뭐 어떤 계약 같은 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날짜가 확정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들었죠. 뭐 돈을 많이 벌면은 뭐 보험료가 문제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딱 들었는데 이 자식이 그때부터 딱 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쓰레기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서류 하나 보내라 그러면은 무슨 뭐 150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작년에 걔하고 참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영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영어 쓰는 애를 시켜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도 나한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저씨 일 아니었으면 얘하고 쌈 날 것 같아요. 쌍욕하고 뭐 이럴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애매기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그래서 이제 2년 차고 이러니까 여기 아틀란타에서 이제 한국 사람을 찾았어요. 한국 사람을 그런 거 이제 안 겪으려고. 근데 또 이쪽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이시지를 않은 거예요. 이쪽에는 아무래도 아틀란타는 트럭킹 하시는 분이 그닥 많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전문적이지를 않으니까 또 그냥 작년보다는 2년 차가 되니까 뭐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어쨌든 간에 뭐 1년에 한 2만 불 정도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저처럼 뭐 피지컬 데미지 안 들어가고 이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사이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면허 경력이 2년 미만이신 분은 이게 상당히 또 더 보험료 더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얼마 올라간다 뭐 이런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MC 넘버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마 사업자 운수 사업 면허 번호 같은데 이걸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오디시라 그래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1년에 한 번씩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오너를 할 때에는 이런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퓨얼텍스도 있네요. 퓨얼텍스 내가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주에 도로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도 또 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혼자 처음에 할 생각을 해다가 이게 제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거만 그 행정 업무만 해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내고 제가 250불 냈나 얼마 내고 이런 거를 또 거기다 맡기고 그래서 항상 뭐 기름 영수증 뭐 이런 것도 모아 놓으셔야 되고 내가 운행 일지 뭐 물론 여기 ELD라는 데가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다시 그 종이에다 적은 것도 제가 따로 다 보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조금. 그래서 개인 오너 오퍼레이터들이 나름 소소하게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걸로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컴퍼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사에서 다 해주죠. 몸만 가면 되기는 하는데 이 미국 메이저 회사를 가시면 말 그대로 몸만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한국 회사 특히 그 캘리포니아 쪽에는 이제 한국 소규모 트럭킹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시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나중에 그 수익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마 한국 회사는 내가 회사 일을 하지만 1099이라는 그런 세금 보고용으로 해가지고 저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줘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는 캘리포니아에서 그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다 세금 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W2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세금 보고용으로 주는 회사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아요. K 뭐로 시작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외의 회사들은 다 저를 자영업자로 생각을 하고 물론 그 회사차 일을 하지만 자영업자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세금 보고용을 해서 주는 건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그 한국 회사들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회사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는 자영업자 등록증 정도, 이 정도 만들어 갖고 가시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회사 그 트러커가 나은 건지 아니면은 자영업자가 나은 건지 이런 거는 어떤 게 좋다가 아니고요. 내가 트러커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지역에서, 이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좋은 그 일거리 어카운트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이 내가 트럭을 사서 오너 오퍼레이터가 되는 방법이 좋은 거고, 조금 복잡한 게 있더라도 어차피 돈 주면은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근데 괜히 그냥 뭐 드라이버 일을 하면서 나도 뭐 그냥 오너 오퍼레이터를 한번 해야지, 이게 거기에 드라이버들의 뭐 마지막 동창력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오너 오퍼레이터를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일 어디 가서 내가 컨트랙 제대로 잘 안 되고,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거 마냥 어디 브로커 일이나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오너 오퍼레이터 해봐야 별 볼일 없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 거 일하시는 게, 회사도 물론 좀 괜찮아야 되겠지만 회사 일 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항상 캘리포니아 주변의 것만 생각을 하시고, 또 저처럼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제 주변의 것만 보게 되고 이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그 자기 주관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두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닌 말로 좀 좋은 게 있으면은 내가 그쪽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시고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좀 어리되거나 그런 가정에서는 뭐 어디로 옮겨간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은, 조금 나이가 있으시고 이러면 괜찮다 그러면 옮겨가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하시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발품을 많이 파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